자, 어제 얘기해 드렸었던 산술기하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산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A랑 B가 서로 뭐다? A와 B가 전부 다 양수가 될 때, 지난 시간에 다 정리했어요. 합은 항상 2배의 루트의 2개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 합은 2배의 루트의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라고? A랑 B랑 서로 같을 때가 됩니다. 오케이? A랑 B랑 서로 같을 때가 됩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얘가 하나의 틀인데 이제 얘를 언제 많이 사용하느냐라는 건데, 자 최대 최소를 구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나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특히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 자, 곱하면 사라지는 형태 역수꼴이라고 합시다. 역수꼴이다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두 가지 타입을 좀 기억하시면 돼. 일단은 역수꼴에 관련되어 있는 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역수꼴이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것들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역수의 합들, 그러니까 분수식에 있어요. 분수식의 합의 최대값인가? 기억이 안 나네. 너무 오래됐나? 보자. 이렇게 곱하고 최소값이구나. 야 진짜. 분수꼴의 합의 최소값 구할 때 우리가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내가 소개시켜 줄게. 자 그리고 요런 부분들 하나랑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다? 오류가 언제 발생하느냐. 오류가 발생하는데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자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자 산기나 또는 코슈,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코슈를 뭐다? 2회 이상 사용할 때, 오케이? 산기나 코슈를 2회 이상 사용할 때 항상 뭘 사용하죠? 자, 등호 조건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심플하고, 자, 요 부분까지 하시면 거의 완벽하게 다 한다고 보시면 돼. 자, 역수꼴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역수꼴이라고 불러요. A분의 B 더하기 4B분의 A처럼 이런 거야. A도 양수인데 B도 양수고 서로 분모 분자에 문자가 엇갈려 있어서 곱하면 사라지는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 역수꼴이라고 부르고, 얘는 항상 2배의 루트에 2개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더라. 오케이? 그래서 2배의 루트에 2개 곱한 거 4분의 1이 되겠죠. 얘가 얼마야? 1이 된다는 얘기야. 잘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잘했어요? 자 그리고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뭘 생각을 조금 해줄 수가 있느냐 하면, 자 이런 이그샘플들이 있을 텐데 이 테크닉이 좀 생각보다 많이 쓰입니다. 자 테크닉 잘 보세요. 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합이 딱 주어질 거예요. 합이 아무 때나 주어져도 상관없습니다. 합이 뭐 이렇게 나왔다고 쳐. 됐어요? 합이 1이라면 너무 쉬우니까 합이 4라고 볼게요. 이거 양수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기술들이 생각보다 있긴 한데 요 기술은 알아두시면 정말 요긴합니다. 자 합이 이렇게 나와 있고 A분의 1이 있어요. B분의 1이 있어요.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합니다. 자 여기에서 나도 제일 처음에 이런 거 진짜 이걸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 모르고 애들 풀 수 있을까? 니들 이거 그냥 풀어봐봐.
5%야. 푸는 애들 거의 없을 거란 말이야. 알려줘야지만 풀 수 있는 값들이 몇 개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게 그런 겁니다. 자, 보세요. 일단 어떻게 해줘야 되냐. 여러분들이 절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내가 왜 이 방법밖에 없고 다른 방법들은 뭐 한 가지가 더 있긴 하지만 자, 보세요. 보통 이렇게 풉니다. 뭐 쉽지. 겁주지 마. 겁주지 마. 나 다 풀 수 있어. 그래, 맞아. 자신감 있게. 항상. 오케이? 얘는 얘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 루트 AB분의 1이야. 하나 적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AB 값을 잘 구하면 되겠네. 근데 위에 있는 거 A 플러스 4B가 있을 거고 A 플러스 4B가 뭐가 되느냐? 얘가 항상 2배의 루트에 2배 곱한 거 얼마가 되니? 4AB잖아요. 이까지 됐어요? 그래서 AB의 범위를 구합니다. AB의 범위를 구하는데 얘가 얼마예요? 4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밖으로 나가게 되면 4 약분돼서 사라질 거니까 얘가 1이고 루트 AB가 되는 거고 맞죠? 그래서 AB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B 중에 가장 큰 값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됐네.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네. 여기까지 됐지? 됐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틀리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왜 망하는 거죠? 내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지? 이걸 염두를 안 하거든. 경험상 많이 안 틀려보면 몇 회 이상? 2회 썼어요. 여기서 1회, 여기서 1회. 2회 쓴 거야. 맞죠? 2회 썼습니다. 2회 쓰면 얘는 등호 조건이 누군데? A분의 1이랑 B분의 1이랑 같은 거니까 결국 A랑 B랑 같아야 되거든. 여기서는 등호 조건이 어떻게 돼? A랑 4B랑 같아야 되잖아요. 양수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푸셨고 잘못 풀었기 때문에 얘는 등호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호 조건을 체크하시면은 당연히 안 된다는 생각을 일단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뭐는 된다? 크다는 돼요. 크거나 같다는 안 되지만 크다는 된다는 얘기야. 2보다 크다는 돼요. 오케이? 근데 2보다 크다라고 해서 2.1인지 3인지 모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 이제 어떻게 해준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될 테크닉 특징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합 있고 역수의 합이 있어요. 합 있고 역수의 합이 있습니다. 합 있고 분수 형태의 합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느냐? 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있어요. 이 앞에다가 내가 어떻게 줄 거냐면 저기 있는 합을 곱해줍니다. 얼마를 곱해줬죠? 4를 곱해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제로는 A 플러스 4B가 4니까 4를 곱해줬으니까 원래 식이랑 같아지려면 얼마? 4분의 1을 곱해줘야 되겠죠. 이까지 해야 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식을 어떻게 해준다? 전개합니다. 전개하면 뭐를? 그렇죠. 산술기하를 2번 쓰는 것들을 피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곱하면 1 곱하면 5 그래서 곱하면 4 계산하면 5 곱하면 B분의 A 곱하면 A분의 4B입니다. 됐죠?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산술기하를 1회 딱 사용하면 답이 등장해요. 오케이? 다 됐나요? 얘가 누구보다 2배 루트에 2개 곱하면 얼마? 4죠. 오케이? 4가 되니까 2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예요? 4죠. 5까지 더해주면 9죠. 누구보다? 그렇죠. 4분의 보다 크거나 같다 이 얘기야.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만 더 숫자가 조금 예쁘기도 하고 이제 등호 조건도 여러분들 이제 수준에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수준에서 조금 생각을 할 때 자 얘는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B분의 A랑 A분의 4B가 서로 같을 때 근데 4라는 합이 4가 되니까 서로 2등분해서 가지고 가야 되니까 2가 되겠지. 이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쌤 A값 B값 못 구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등식이 한 개 더 있죠. 연립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연립해주면 A값 B값
구할 수 있더라. 오케이? 다 됐어요? 이해되시죠? 끝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 아, A랑 누구랑 같다? 2B랑 같다 라는 거랑 저기 있는 저거 A 더하기 4B가 얼마? 4가 된다라는 걸 연립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그럼 B는 얼마가 돼? B는 3분의 2죠. B가 3분의 2니까 A는 얼마가 되겠어? 3분의 4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찾아내시면 게임 끝이다. 알았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산술기하에서 해야 될 내용들은 다 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코슈입니다.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타입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별거 아니에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 어떤 형태? 2차 형태가 있네.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야. 자, 얘를 그냥 2차 꼴이라고 할게요. 2차 꼴, 2차 꼴이야. 자, 그리고 나서 얘는 AX 플러스 BY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데 자, 여기는 딱 1차 타입이잖아요. 뭐 숫자 여기는 뭐 숫자 문자는 1차 꼴이라고 할게요. 자, 얘가 항상 성립한다라는 얘기고 자, 좀 복잡해 보이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A의 제곱이랑 X랑 딱 곱해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다 됐나요? 자, 마찬가지 B의 제곱 뒤에 있는 녀석이랑 곱해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됐어?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왜 저런지 지금부터 볼 거고 왜 저런지 저렇게 풀 거고 언제 얘도 사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까지도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가볼게요. 가볼게. 다음식 형태잖아. 빼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식 형태잖아. 빼면 됩니다. 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있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이 있어요. 오케이? 잘했나요? 됐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뺍니다. 빠집니다. 남아있는 게 누가 되느냐? 이 식을 정리하면 B제곱 X제곱에 A제곱 Y제곱에 마이너스 2AXBY가 됩니다. 위에 있는 식을 정리하면 소거할 거 다 소거하고 얘가 남는데 얘가 하필이면 뭐예요? 완전 제곱식이죠. BX-AY의 전체의 제곱과 동일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체 제곱과 동일한 상황이니까 그렇다는 얘기네. 자, 얘가 0 이상이 된다는 얘기고 항상 신경 써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뭔데? 등호가 되는 순간에 최대 또는 최소가 일어나니까 BX랑 AY랑 같을 때. 그런데 등호 조건을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전혀 활용을 못하니까 양변을 AB로 나누거나 양변을 XY로 나눈 식으로 기억합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AB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AB로 나눴을 때 A분의 X가 뭐가 돼요? B분의 Y가 되겠죠. 자, 누구로? XY로 나누게 되면 자, Y분의 B가 뭐가 돼요? X분의 A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 분자 바꾸고인데 얘는 좀 더 내가 외울 만한 것 같아. 왜? A분의 X 어디 있어? B분의 Y. 오케이? 거꾸로 가도 상관없어요. 자, 어떻게 가도 돼? X분의 A라고 하면 Y분의 B인데 결국에는 수식을 구성할 때 연결내는 것들끼리 부모 분자로 올려주면 등호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 라는 거 하나.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렇게 분수식 형태가 나오면 식을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뭘 사용한다? 이런 식 조작도 많이 사용합니다. 는 K,
는 K라고 이것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는 K 형태로 둬가지고 정수 형태 미지수로 바꿔서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다. 자, 어떻게 한다고? 잘 들어보세요. 뭔가 괄호가 있고요. 괄호가 있어요. 항상 누구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데, 자, 여기에 뭐가 있다? 괄호의 제곱이 있어. 괄호의 제곱이 있어야 되고, 여기도 뭐의 제곱이 있고 뭐의 제곱이 있어야 돼요. 자, 괄호의 제곱, 괄호의 제곱 2차 식골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앞에 것끼리 곱해서 만들어내시고, 안쪽에 있는 것들끼리 뒤에 있는 것들끼리 곱해가지고 만들어낸다는 거죠. 오케이? 수식을 이제 산술기하보다는 조금 다루는 게 힘드니까, 오케이? 다루는 게 힘드니까 저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이제 문제 한번 보기 전에 문제 봅시다. 문제 보고 할게요. 자, 문제 좀 봅시다. 땡큐 땡큐. 와, 벌써 8장이네. 얼마 남지도 않아. 어디 보시느냐면 8-5번 봅시다. 자, 8-5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A, B, X, Y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시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2번입니다. 자, 2번에 봅시다. 2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가 된다? 2가 될 때 3X 플러스 Y가 이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범위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오케이? 다 됐나요? 자,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자, 가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3의 제곱. 이렇게 적으면 또 난리 났어. 나도 제일 처음에 이거 배울 때 진짜 안 외워지더라고. 진짜 안 외워지더라고. 근데 어떤 선생님이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 괄호의 제곱이 있다 생각하고, 가로의 제곱이 있다 생각하고, 괄호의 제곱이 있다 생각하고, 괄호의 제곱이 있다 생각해. 그리고 나서 그냥 앞에 것끼리 이렇게 곱해서 만들고 뒤에 것들끼리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뭐야? 산술기하가 아니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의 구조야 라고 얘기하고, 자, 얘는 2차가 있는 형태지.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돼. 얘는 1차가 있는 형태가 여기지. 얘는 그냥 들어가면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 들어가고 이제 맞춰 넣는 거예요. 자, 이제 적어 봅시다. 여기에 x의 제곱이 있고 y의 제곱이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여기 3x 플러스 y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데, 앞에 그러면 누구의 제곱과 누구의 제곱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곱해가지고 얘가 만들어지겠니잖아. 얼만데? 3. 끝. 맞죠? 3. 처음 그렇게 배웠어. 그리고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처음 배우는 대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자, 얼마? y. y네. 뭔 y야? 1. 오케이? 끝. 오케이? 끝이에요. 그러면 코시 슈바르츠는 지금처럼 식을 구성해버리면 얘가 얼마예요? 10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이것이 여기 있는 이 녀석이잖아. 그러면 얼마가 된다? 3x 플러스 y의 전체의 제곱이. 10 왜 자꾸 자빠졌니? 정신 나갔구나. 2야. 2. 그럼 이거 전체 얼마? 20. 20이니까 2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2차 분식 풀면 되겠네. 20 루트 20보다는 마이너스 루트 20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가? 3x 플러스 y가요.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루트 2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끝입니다. 다 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 됐지? 자, 이제 연습 계속 할 거니까 너무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계속 보여드릴게요. 어디 보시느냐면 8-9번 봅시다.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각각 얼마가 되는? 4와 6인 직각삼각형 빗변 위에 한 점 P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가 4고 6이고 뭐가 나와요? 그렇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뭐 저게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점 P가 이렇게 있습니다. 점 P가 있고요. 점 P가 여기 위에 있는데 자, P에서 어디까지? 이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고 P에서 이까지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각각 내렸을 때 얘가 B가 되고 각각 내렸을 때 이게 A가 되겠네. 알겠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은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느냐. 자, 볼게요. 이렇게 쭉 내립니다. 쭉 내립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에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래. A제곱과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관계식이 한 개가 필요해요. 봐봐. 여기서 봐. 합 나왔지? 그걸 바탕으로 최소값 최대 최소값 구하지? 맞죠? 이 구조입니다. 자, 쭉 가세요. 관계식 나왔지? 그거를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재료가 딱 한 개 있어요. 관계식을 구하자야. 오케이? 관계식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의 자, 하나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얘가 얼마예요? 자, 뭘 관계식을 구해야 되니까 뭐 할 수 있는 거 뭐게? 수발 내렸어요. 뭐 하겠어? 넓이지. 됐죠? 넓이잖아. 높이가 될 거 아니야. 얼마? 2에 얼마? 3b. 전체적인 넓이 얼마? 12. 1차씩 나왔죠. 2차씩 나왔죠. 1차와 2차가 나왔죠. 딱 구조가 뭔데? 2차 골, 1차 골 나오면 뭘 돌린다? 코시 슈바르츠를 최우선적으로 돌려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누가 있느냐? 2차식이고 1차식의 제곱입니다.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기 2차가 되는 거고 여기 2차가 되는 거고 여기가 1차가 되는 상황이니까 자, 정리하게 되면 얘가 얼마예요? 2a 플러스 3b가 되는 거고 앞에 있는 거는 뭐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니까 자, 여기에 누가 온다? 1의 제곱이 오죠. 여기에 누가 온다? 미안, 1의 제곱이 오면 안 되지. 1의 제곱이 오면 안 되지. 그렇지. 1의 제곱이 오면 안 되죠. 뭐가 와야 돼요? 2의 제곱이 와야 됩니다. 됐어, 뭐 고쳤으니까 됐지. 자, 여기서 이렇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 맞지? 수순 나오면 되니까 3의 제곱이야. 오케이? 다 됐어요?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다 됐어요? 이렇게 끝입니다. 왜? 최소값 구하라 그랬고 자, 여기 있는 이 녀석 얼마? 13이죠. 이 녀석 얼마가 돼요? 12죠. 그러니까 얘가 12의 제곱이니까 전체가 얼마야? 144가 될 거니까 답같이 보이지 않지만 13분의 144가 답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소값이 13분의 144가 답이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연습 문제 살짝 봅시다. 연습 문제. 자, 연습 문제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8-17번 봅시다. 제일 마지막 문제 일단 보여줄게. 어떻게 하는지. 이제 봐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내립니다. 내리고 이렇게 쭉 가고 여기 장사각형이거든요. 장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장사각형 하나 있고 장사각형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자, 놓여져 있는데 길이가 12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 문제에서 점 찍은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자, 지름의 길이가 나왔죠. 그냥 A라고 봅시다. B라고 봅시다. 오케이? 자, A 플러스 B는 얼마가 될까? 12요. 됐죠?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36파이에서 36파이 왜 나왔어? 원의 넓이. 맞죠? 거기서 누구 빼주면 돼? 정사각형 2개 빼면 되겠지. 정사각형 넓이, 이거 정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는데? 대대 나누기 2. 기억하세요. 대대 나누기 2. 이게 무슨 말이야? 대각선이 서로 직교하는 상황에서는 대대 나누기 2이다.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입니다. 대대 나누기 2야. 왜 그렇죠? 라고 물어보면 얘들아 생각을 해봐. 대각선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치자고. 대각선이 뭔데? 세로의 길이. 또 다른 대각선이 가로의 길이. 그러면 결국에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전체가 나오는데 그게 반절이잖아. 그래서 대대 나누기 2라고. 오케이? 다 됐나요? 대대 나누기 2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거 기본 상식이니까 새로운 걸 배웠다. 그게 아니야. 이거는 구구단처럼 그냥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대대 나누기 2가 될 거니까 여기에서 뭘 빼준다? 2분의 a제곱을 빼주는 거예요. 2분의 b제곱을 빼주는 거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감지를 해야 되거든. 1차식, 2차식, 1차식, 2차식 나왔어. 최대 최소를 구해야 돼. 뭐 써야 돼? 코시 슈바르츠를 사용하면 된다. 끝. 오케이?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를 사용하면 되는데 뭐 최대값, 최소값 그거 이전에 뭔가 범위를 구해야지 최소값인지 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까지 가기 전에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게 최소값이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빠지는 게 가장 작으니까 최대값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야. 그냥 범위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야. 누가 2차와 1차가 나와 있을 때. 오케이? 다르나요? 그러면 정리하면 되잖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또 한다. 또 뭐? 2차식 곱하기 안 맞죠? 곱하기 미안. 그 다음에 얼마가 돼? 1차식의 제곱입니다. 여기 몇 차? 2차. 여기 몇 차? 2차. 끝에 몇 차? 1차. 1차 들어갈 녀석 딱 잡아놨고 a 플러스 b로 잡아놨고 그 다음에 뭐야? 2차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잡아놨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녀석이 있잖아요. 오케이? 다르나요? 여기에 누구의 제곱과 누구의 제곱이 있어야 되는지는 곱해서 만들면 되고 마찬가지 곱해서 만들면 됩니다. 오케이? 곱해서 만들면 되고 곱해서 만들면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다? 당연히 1하고 1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고 a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이니까 얘가 144고 얘가 2가 되고 나눠주면 70이고 얘가 7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이 나왔죠. 됐죠? 자, 이제는 뭐를 보셔야 되느냐. 자, 봅시다. 어디를? 8-14번 봅시다. 연습 문제입니다. 이제 요 문제들 몇몇 풀고 다음 시간에 산술기하 조금 더 하고 이제 함수입니다. 오케이? 함수입니다. 함수를 풀어보자고. 재밌겠다 맞지? 함수. 가볼게. 여담이지만 이제 우리 함수의 끝이 여러분들은 안 하는구나. 미적분은 안 하는구나. 이제 요즘에 미적분 이과생들이 하는 미적분을 풀잖아. 그러면 모의고사에서 니들 알겠지만 3점짜리 개족밥이잖아. 그냥 풀잖아. 그냥 풀잖아. 근데 나중에 이제 미적분 하잖아. 자괴감이 들어. 27번에 3점짜리거든. 3점짜리에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 나중에 되면. 그런 상황이 나중에 여러분들 수능 될 때는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함수적인 사고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하면 남아있는 2년이 맞지? 2년, 3년 아니면 더 남아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더 편하게 될 거니까 자 함수 부분들을 좀 봅시다. 거기 보면 1차 함수 나왔죠? 자 1차 함수 나왔습니다. 1차 함수 나왔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A와 B가 있고 OA와 OB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는데 기울기 전혀 모르고요. 지나는 점만 먼저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볼게.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 좌표 알아요 몰라요? A예요. 이 좌표 알아요 몰라요? B예요. 그러면 제일 끝에 봅시다. OA와 OB의 최소값이잖아.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자 합의 최소값 일단 구하는 거야. 자 그런데 기억나요? x절편이 a고 y절편이 b가 될 때 절편 방정식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 오케이? 이해는 하시고 그리고 쌤이 얘기하잖아. 숙련시켜야 될 것들은 여러분들 몫이고 그게 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 숙달을 시켜야 돼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숙달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얘가 중간에 뭐예요? 1,4를 지나죠. 1,4를 지나니까 지난다. 대입해서 관계식 만들어낸다. 이 구조는 다른 게 뭐 있는데 똑같아요. 관계식 하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최대 최소 구하는 거야. 오케이? 다 됐어요? 자 그래서 1과 4를 대입합니다. a분의 1 플러스 b분의 4입니다. 이게 얼마?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마무리 지어 봅시다. 마무리 지어 볼 텐데 얘들아 여기도 잘 봐. 뭐지?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자 뭔가 보여요? 안 보여요? 분수식과 합이 나와요. 분수식과 합이 나오면 연결을 시킵니다. 뭐를? 곱하면서. 오케이? 곱하면서. 그러면 훨씬 더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그대로 해볼게. 자 얘랑 곱하는 거야. 자 A 플러스 B의 범위는 내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해설은 이렇게 안 돼 있을 거란 말이야. 해설은 다른 방식으로 돼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나중에 다른 문제의 구조도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체계를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합이 하나 있고 분수식의 합이 하나 있으면 자 이렇게 해서 곱해줍니다. 누구를? A분의 1과 B분의 3대 5의 예죠. 왜? 1이니까 1은 곱하면 안 하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따로 식조작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뭐다? 그냥 A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이 식을 뭐 한다? 전개하게 되면 뭐가 예쁘잖아요. 뭐가 예쁜데? 산술기하를 쓰기 예쁜 식이 등장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1 하나 나와요. 또 나오네. 4 하나 나와요. B분의 4A 나와요. A분의 B가 나와요. 뭐예요? 그렇죠. 예쁘죠. 예쁩니다. 아주. 얘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2 루트 4보다 크거나 같다. 곱하고 중간에 거 이렇게 해주면 정리하면 얘가 나온다. 오케이? 잘했어요?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야? 4고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누구보다? 9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 플러스 B가 9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최소값이 되겠죠. 잘했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거기 봅시다. 자 길이가 앞으로 넘어가서 기본 문제 하나만 풀고 좀 쉬었다 갈게요. 자 기본 문제 하나만 봅시다. 지난 시간에 8-6번에 2번은 우리가 풀지 않았어요. 오케이? 8-6번에 2번은 안 풀었어요. 2번 안 풀었어? 왜 안 풀었어? 오늘 할라. 오케이? 자 2번 봅시다. 2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3x 플러스 2y는 10이야. 그리고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가 있을 텐데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암호까지 띄어 있어야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해설은 산술기하로 되어 있겠지만 실제로 해설을 그렇게 해설대로 안 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어. 자
뭐가 보여야 되느냐 하면 얘가 A면 얘는 A 제곱으로 둘 수 있네. 얘가 B면 얘는 B 제곱으로 둘 수 있네. 왜? 1차 형태와 2차 형태가 나오니까 딱 어떤 구조예요? 코슈입니다. 오케이? 코슈로 봅니다. 아, 오케이 됐어. 끝. 자 봅시다. A 플러스 갈게.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력이 났을 테니까 얘는 항상 보다 A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보다 뭐 그거나 같다. 맞죠? 이렇게 곱하면 얘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얘 나오는 거니까. 오케이? 그리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얘가 10이야. 그리고 얘가 2니까 2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가 A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이 2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 플러스 B는 루트 20보다 작거나 같은데 루트 20보다 작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루트 2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애초에 얘는 양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수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크다가 훨씬 더 꽉 조여주는 느낌이겠지. 오케이? 그래서 0보다 크고 루트 20보다는 작거나 같다. 쉬었다가 우리 진행해 봅시다. 쉬었다 갑시다.